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형법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제 우리 구성요건 착오 문제 한번 풀었었죠? 오늘 한번 더 해볼 테니까 오늘 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일단 이 착오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원래 착오라는 게 발생한 사실하고 인식했던 사실하고 원래 생각했던 것과 발생한 것이 다른 걸 우리가 착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착오에 관한 학설은 무슨 개념이냐면 인식과 발생이 다른데 일정한 경우는 사실은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른데 일정한 경우 이거를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같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부합설이에요. 부합설. 어느 경우에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자, 이 부합설을 지금 우리가 배울 겁니다. 우리 부합설은 세 가지 부합설이 나오죠.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세 가지인데 기본은 법정적 부합설입니다. 자, 법정적 부합설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과 추상적을 하시면 좋아요.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다른데 이걸 어느 때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법적으로 똑같아야 된다 그럽니다. 법적으로 부합해야 된다. 법적으로 부합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죄와 이 발생하는 죄가 이게 A죄라면 이것도 A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면에서 똑같아야 돼요. 이게 살인죄라면 발생한 것도 살인죄고 이게 손괴죄라면 발생한 것도 손괴죄일 때 그때 법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때 이 발생한 사실의 기수를 인정하겠다. 이게 법정적 부합설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거와 발생한 것이 죄명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사례로 나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식했던 것도 사람이고 발생한 사실도 사람이라면 이것도 살인죄, 이것도 살인죄. 그럼 똑같다고 봅니다. 인식했던 게 동물이고 발생한 것도 동물이라면 이것도 손괴죄, 이것도 손괴죄니까 같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동물을 생각했을 때 동물이기만 하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 동물이지만 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법정적 부합설은 언제 이걸 같다고 보질 않느냐? 사람을 목표로 했는데 동물이 발생하거나 동물을 목표로 했는데 사람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우리 법정적 부합설 인정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 동물이면 이 발생한 범죄의 기수로 인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입니다. 그럼 구체적 부합설은 뭐가 다르냐? 구체적 부합설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 부합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조금 더 엄격하게 합니다. 구체적 부합설은요. A죄 이것만 같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같아야 되고 여기에 구체적인 것도 같아야 된답니다. 구체적인 것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죄명이 같은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스토리까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 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인죄뿐만 아니라 이것도 살인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구체적인 스토리 그것도 같아야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을 목표로 했고 사람의 발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맞은 사람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했을 때 그 사람이 맞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명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명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어차피 사람을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해도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빗나가서 맞아버리면 이건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의 차이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두 명이 지나가는데 자, 총을 A를 향해서 쐈어요. 내가 인식한 건 목표는 A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이걸 목표로 했는데 A가 맞지 않고 B가 맞았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랬을 때 우리 법정적 부합설은 뭐라고 그래요? 인식했던 것도 목표했던 것도 사람이고 죽은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건 똑같다고 본다. 그래서 B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애초부터 법정적 부합설은 비살인 기수 이렇게 인정해버립니다. 이게 같은 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B를 원래부터 죽이려고 했던 걸로 봐버리는 게 우리 법정적 부합설인데 구체적 부합설은 뭐라고 그래요? 구체적 부합설은 네가 목표로 한 건 요 사람이잖아.
그 이 사람이 맞았어야 스토리가 똑같은 거지. 이 사람을 맞추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빗나가 버렸으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 거라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을 못하니까 A를 목표로 했는데 A가 안 죽었으니까 A 살인 미수. B는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 죽인 거기 때문에 B는 과실치사. 이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상적 경합. 이렇게 보겠다는 게 구체적 법설이에요. 그럼 구체적 법설은 명중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A를 샀을 때 A가 맞아야 이게 된다는 거고, 법정적 법설은 꼭 A가 안 맞아도 된다는 겁니다. A가 맞든 B가 맞든 사람이 맞기만 하면 된다는 게 법정적 법설이에요. 그래서 법정적 법설은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목표로 해서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 구체적 법설은 그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목표로 한 그 사람이 맞아야 돼. 명중을 해야 돼. 명중. 그래서 이 구체적 법설은 명중을 할 때만 인정하지, 빗나가 버리면요, 이렇게 빗나가 버리면 구체적 법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정적 법설과 구체적 법설의 차이예요. 이 차이를 잘 보시고, 추상적 법설은요, 이건 좀 더 완화가 된 거죠. 추상적 법설은, 자, 법정적 법설은 적어도 살인죄에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중은 안 해도. 근데 추상적 법설은요, 여기가 무슨 죄든지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냥 죄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이게 추상적 법설입니다. 추상적 법설은 실제로 법적으로 달라도 괜찮아요. 이거 살인죄, 이거 손괴죄 상관없어요. 왜? 살인죄도 죄고 손괴죄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의도한 대로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추상적 법설입니다. 그럼 추상적 법설은 사람을 목표로 했는데 동물이 맞았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추상적 법설은 이것도 다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거를 의도했던 걸로 인정을 해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다만 이제 추상적 법설이 이런 논리를 취하는 근거는 하나 있어요. 어떤 근거냐면, 추상적 법설의 논거는 이겁니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큰 죄는 작은 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요. 큰 죄는 작은 죄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 논리하면 어떤 논리가 생겨버리냐면요, 내가 원래 이런 죄를 이게 목표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발생은 이만큼만 발생을 한 겁니다. 추상적 법설은요, 그 죄가 무슨 죄인지는 안 따져요. 무슨 죄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라는 거야. 다만 이건 큰 죄, 작은 죄 이렇게만 노네요. 그러면 큰 죄를 이만큼 목표를 했는데 요만큼 발생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게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추상적 법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래 이만큼을 목표로 했는데 그중에 이만큼만 발생했다고 보는 거야. 이만큼을 목표로 했는데 이만큼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기수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발생하지 않은 부분 있죠? 이게 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상적 법설은요, 죄명을 따지지 않아요. 죄는 따지지 않고 큰 죄, 작은 죄. 작은 죄는 큰 죄 안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 발생한 거야.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냐? 보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동물이 맞았어요. 그럼 요거는 살인죄, 손괴죄인데 그런 거 안 따져요. 어쨌든 살인죄가 손괴죄보다 더 중한 죄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 동물을 죽이는 손괴죄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목표로 하고 동물이 죽었는데 그냥 동물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니까 요 목표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은 발생한 걸로 봐요. 그러면 이 동물 발생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손괴는 기수 이렇게 해버려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고의 안에 이 동물을 죽이려고 하는 고의가 들어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큰 죄 안에는 작은 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럼 요거는 발생한 것이 돼요. 그럼 그중에 요 나머지 요금 사람을 죽인 부분,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은 발생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살인 미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추상적 법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이것도 잘하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만큼만 목표로 했어요. 작은 죄를 목표로 했어요. 근데 큰 죄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추상적 법설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명이 달라진 거 따지지 않아요. 작은 죄, 큰 죄야. 큰 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작은 죄 안에 작은 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논리가 뭐냐면, 작은 죄는 목표로 했고 작은 죄는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기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기수.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이 나머지 부분은 생각하지 않은 게 발생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과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 법설의 학설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동물을 목표로 했는데 사람이 맞았어요. 작은 죄, 큰 죄죠. 작은 죄를 목표로 했는데 큰 죄가 발생했어요. 작은 죄는 발생한 걸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요게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니까. 그럼 요거는 뭐가 돼요? 손괴, 기수가 돼버려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작은 죄를 목표로 했는데 큰 죄가 발생했으니까 요 부분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과실, 치사 이런 논리 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추상접법설은 죄명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명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개념이냐면 큰 죄, 작은 죄의 개념만 따져요. 큰 죄, 작은 죄. 그리고 또 하나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작은 죄는 큰 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논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를 치냐면요, 무조건 작은 죄는 기수가 돼요. 무조건 작은 죄는 기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추상접법설은 무조건 작은 죄가 기수로 된 걸 놓고 생각했던 게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 생각하지 않은 게 발생하면 과실, 요것만 추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미수와 손괴기수 또는 손괴기수와 과실치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작은 죄가 기수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접법설, 법정접법설, 추상접법설은 자, 이해는 이렇게 잘 해두시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뭘 외우셔야 되냐면, 자, 제가 지금 하는 걸로 외우셔야 됩니다. 구체접법설은 어느 때 기수를 인정한다고요? 명중을 해야 기수를 인정합니다. 이 명중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 법정적 법설은 명중을 하지 않아도 돼요. 명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빗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빗나가도 괜찮아요. 빗나가도 괜찮은데 뭐만 똑같으면 돼요? 사람, 동물, 동물만 똑같으면 돼요. 이게 법적으로만 똑같으면 돼. 법적으로만. 그래서 사람을 목표로 했고 사람이 발생했고, 동물을 목표로 했는데 동물이 발생해서,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법정적 법설이에요. 자, 추상적 법설은 일단은 무조건 뭐는 기수로 인정해버려요. 큰 죄 안에는 작은 죄가 포함되기 때문에 무조건 경제는 기수 이렇게 놓고 시작한다는 거 해야 돼. 무조건 경제기수 인정합니다. 인정해놓고 큰 죄를 목표로 했을 때는 그게 발생 안 했으니까 큰 죄 미수, 중죄 미수. 작은 죄를 목표로 했는데 큰 죄가 발생해버리면 큰 죄는 과실이니까 중죄 과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기수 중죄미수가 되거나 경제기수 중죄과실이 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손괴기수 살인미수 또는 손괴기수 과실치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로 가게 돼요. 추상접법설은. 그래서 추상접법설은 이 경제기수로 온다는 걸 잘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로 나온 거는 시험에는 구체적법설과 법정적법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추상적법설은 이건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추상적법설 공부하지 말자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일본에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아요. 정확히 하실 거는 구체적법설과 법정적법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구체적법설은 명중을 할 때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법정적법설은 사람, 동물이면 하면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돼.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거기 보시면은 3번에 가번입니다. 갑이 을을 향하여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지나가던 행인 병이 맞아서 머리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정적법설부터 일단 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 법정적법설은 사람이기만 하면 되죠. 자, 을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을 동그라미 치세요. 을 동그라미 치고 맞은 사람이 누구야? 병이 맞았습니다. 사람이네. 기수 인정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람이니까 그냥 행인 병이 맞은 거 기수 인정합니다. 그래서 병상의 기수 이렇게 버려요. 병상의 기수. 법정적 법설은 병상의 기수. 구체적 법설은 어떻게 돼요? 구체적 법설은 사람이기만 하면 된 게 아니라 명중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을을 향해 던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다고 돼 있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으니까 빗나갔죠? 빗나갔으니까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법설은 이건 인정을 안 하니까 원래 목표로 했던 을은 미수가 되고요. 을상의 미수. 그다음 병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맞았으니까 과실이 되죠? 병은 과실치상이 돼요. 과실치상. 그래서 을상의 미수, 병, 과실치상 이렇게 됩니다. 가번처럼 이렇게 명중을 하지 않게 되면 구체적 법설과 법정적 법설의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 법설은 명중할 때만 기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때 달라집니다. 그럼 나번 봅시다.
갑이 을을 향하여, 을 동그라미 치고 을을 향하여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병의 집 유리창 동그라미, 유리창이 맞았습니다. 자, 을을 향해 던졌는데 유리창이 맞았습니다. 사람을 목표로 했는데 물건이죠. 사람과 물건이가 달라졌죠. 이러면 법정적 법설도 뭐라고 그래요? 기수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기수 인정할 수 없다. 왜? 사람, 동물이 아니다. 그럼 기수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표로 했던 것은 미수, 을은 미수. 그래서 을상의 미수. 그 다음에 유리창은 과실로 깬 거잖아. 그죠? 실수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과실손괴. 다만 우리 손괴는 뭐를 처벌하지 않는다?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손괴는 처벌이 안 되니까 무슨 죄만 된다? 을상의 미수만 된다. 을상의 미수만 된다. 구체적법설은 어떻게 돼요? 구체적법설은 명중할 때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법설은. 그럼 구체적법설도 어떻게 돼요? 그냥 을상의 미수.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구체적법설과 법정적법설이 결론이 똑같아지죠. 이건 왜 똑같으냐? 법정적법설도 적어도 사람은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면 법정적, 구체적 둘 다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때는 둘 다 견해가 고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의도했던 을상의 미수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법정적과 구체적이 똑같죠. 자, 답은 봅니다. 을을 살해하고자 하는 갑은 어둠 속에서 병을 을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했습니다. 자, 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병이 죽었습니다. 병 동그라미. 자, 법정적 법설에 하면 목표로 한 게 을이고 죽은 게 병입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법정적 법설은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기수 인정. 그럼 죽은 사람이 병이 죽었으니까 병살인 기수. 이렇게 끝나버려요. 병살인 기수. 자, 그런데 구체적 법설은 어떻게 돼요? 구체적 법설은 명중일 때만 된다고 그랬죠? 명중했어요, 안 했어요? 명중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빗나가서 맞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맞췄고 그 사람이 맞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명중이에요, 명중. 그러면 병을 을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했기 때문에 명중한 거고, 그럼 구체적 법설도 기수로 인정합니다. 구체적 법설 인정하니까 뭐가 돼요? 병살인 기수가 돼요. 그러면 이 답은 같은 경우는 명중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구체적 법설과 법정적 법설의 결론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둘 다 기수 이렇게 되면 둘 다 기수. 자, 그다음에 라번.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을 동그라미,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이를 제지라고 뛰어들다 병이 맞았습니다. 병 동그라미. 자, 을을 향해 쐈는데 병이 맞았습니다. 명중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죠? 빗나가서 맞았습니다. 빗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정적 법설은 빗나가도 상관없어요. 빗나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람이니까 기수 인정.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살인 기수 이렇게 돼버려요. 병살인 기수. 근데 구체적 법설은 명중을 할 때만 인정하니까 명중을 하지 않았잖아. 명중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구체적 법설은 뭐라고 그래요? 을살인 미수 병과실치사 이렇게 한다고요. 을살인 미수 병과실치사. 달라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 법설과 법정적 법설이 똑같이 인정하는 경우는 명중을 했을 때만 똑같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명중을 했을 때. 이렇게 빗나가 버리면 두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시고. 그래서 두 견해가 다 같을 수 있는 경우는 나하고 다 두 개입니다. 나하고 다. 자, 법정적 법설 문제 푸는 거. 동동 체크하세요. 사람, 동물이면 끝나요. 법정적 법설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 법정적 법설은, 자, 구체적 법설은 동동이 말하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돼? 명중을 해야 돼요. 명중을 해야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체적 법설과 법정적 법설의 결론이 다 똑같은 것은 나하고 다 두 개입니다. 나하고 다 두 개. 자, 수고했습니다.